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이루어지는 아동 지원 사업 및 봉사단을 통한 봉사활동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맞서 친환경 글로벌 경영 또한 기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일반 생활의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넓게는 전 지구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라고? 그 끝에 가서 응원해주라 하니까 그만 싹 꼬이 부는데. 기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온 국민이 알아야 되고 인류가 알아야 돼요, 이제는. 기업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은 성장하는 게 기업입니다. 성장. 우리는 장사는 돈 버는 게 장사치예요. 그럼 기업은 성장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럼 성장을 했을 때 기업의 역할이 뭐냐? 네가 성장하는 게 기업입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많이 접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못 사는 사람도 접하고 뭐도 이게 좀 이게 복지 쪽을 많이 생각을 하죠.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장애자도 좀 만나고 저거 못 사는 사람도 좀 만나고 쪽방도 좀 만나고 뭐 오만 걸 다 만나죠. 이렇게. 다 만나는데 만나는 게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를 정보를 지금 살피러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못 먹고 살면 왜 못 먹고 살고 있는지를 정보를 살피러 가는 거예요. 이 사회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이만큼 많단 말이가. 그러면 내가 기업에서 돈 벌어갖고 그거 다 줘버리면 될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지지?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요 코스트에서 못 사는 사람이 이만큼 많아지는 거는 뭔가 안 맞는데, 뭔가 사회를 못 해주는 것 같다. 요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기업이고 이 사회에다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받냐? 그렇게 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런 데다가 이런 거 많이 줘야 되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안 주고 나라가 자꾸 주려고 그러면 나라는 돈이 어디서 날까요? 기업 아니면 국민보겠도에서 자꾸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돈을 잘못 쓰면 국민은 생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업도 생돈을 줘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 다 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다 크면. 기업은 성장하는 거라서 네가 세상이 뭐라 해도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한 기업이 되면 인자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성장을 해갖고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성장도 안 한 것이 사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 기업 힘들어져요. 성장부터 해라. 우리 지식인들은 지식을 갖추며 성장부터 해라. 지독하게 생각을 하고 엄마가 아파갖고 저래도 나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식을 갖추는 건 중단은 안 하고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같이 일해야지. 난 지식도 다 안 갖춘 게 나는 엄마 때문에 학교 때리쳐 아플 거야. 그리고 엄마 뚜엣으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지낼 거야. 아프니까 뒷바라지 하면서. 그러면 엄마 가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이 들어온다, 못이. 이게 굴곡지가 대못이 돼. 내가 아픈 바람에 내 자식이 공부도 때리치우고 내 똥 받아내니까 엄마는 미쳐 죽어요, 이제. 그럼 갈수록 더 아파지지, 이제. 이게 효도냐? 불효라고 하는 겁니다. 불효. 에? 부모님이 희생을 먹고 자식은 훌륭하게 자라다 오거든요.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는 원리를 찾아가지고 사회를 도와야 되는데 물질로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뭘 한다 그래? 그럼 이게 너무 길게 갈 것 같으니까 답부터 주고 나면은 다른 말도 좀 이해가 빠릅니다. 기업이 다 커서요. 기본은 다 컸으면 기업에서 사회에 어디다 얼마 줄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한 군데 주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요새 많이 주더라, 좀 주더라, 이렇게 하면 저 못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요, 이게. 그래, 기업 망할 때까지 내놓으라 그래요. 못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갖고 좀 이래 해줘서 이게 소문이 수합시간이 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단체도 거기 가서 도움 달라 걸 우리도 오르고 이러면 요거 자꾸 주다가 보면 나중에 난 숨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꾸 주다가 보면은 10군데 주면 그 다음 100군데 와요. 100군데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놓아주면 그럼 1000군데 온다니까.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나 이래 돼 뿌리면 너 기업 망하는 거 이제부터. 욕소리가 들어와, 욕소리가. 준 데는 안 들어오는데 안 준 데서 욕을 한다니까. 요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럼 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데 주지 말고 앞으로 미래는 재단 시대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재단 시대를 열어야 되는 때가 지금 온 거죠. 기업이 조금 이렇게 없는 사람은 이번 연도에는 그 사회를 위해 갖고 우리가 한 5억을 좀 쓰도록 이렇게 하자. 뭐 5억을 재단에다 넣어야 됩니다. 재단에 넣어갖고 이유를 모르면 그 돈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재단은 뭐 하는 데냐? 이런 분야를 우리가 도울 것 같아.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데가 재단입니다. 연구해가 답을 찾아야 돼, 답. 이분들한테 빵을 주면 앞으로 잘 살 거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바르게 사는 길을 이끌어줘야지 잘 되는 겁니다. 요런 걸 연구하는 재단. 재단은 과거에 우리가 기업이 일어날 때 재단 만들어갖고 뭘 했냐면 장학재단을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왜? 그때는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야 될 시대니까. 지식을 갖추려고 그래도 행편이 모질해서 못 갖췄고, 나라도 힘이 없었고, 그렇게 기업들이 재단을 열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주고 저렇게 대주고 하면서 이 나라가 굴러갔던 적이 있어요. 그땐 잘했죠. 자, 이제 어느 시대 가가지고 어느 정도 나라가 힘이 돼서요, 이제 교육부도 바르게 체리졌고, 예산도 바르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세금도 많이 걷어서 그런 걸 해주니까, 그러면 정부가 할 때는 정부가 하게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 기업이 돕는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쪽에 돈을 안 쓰고 다른 데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뭐를 하느냐?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기업이 해줘야 됩니다. 기업은 정부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게 기업이에요. 기업은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지금 정부가 힘이 없어 못 찾던, 어떻게 해서 인재가 없어 못 찾던 이런 걸 찾아갖고 기업이 해줘야 된다, 이 사회에. 이게 이제 연구하는 재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만져야 되는 게 맞냐? 또 이런 거 사회하고 같이 만져서 해줘야 되는 거냐?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는 조직. 앞으로 미래는 그런 연구재단이 많이 나와야 되는. 뭐를 공치사 한다고 돈을 줘버리면 안 되는. 그러면 당신한테 주던 돈을 다 걷어버립니다. 누가? 하느님이가. 걷어버. 돈을 자꾸 주면, 그러면 그게 아닌데 자꾸 주잖아요. 그럼 너 기업을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돈 못 벌게. 아닌 짓을 하면 아닌 짓을 못하게 해버린단 말이죠. 환불에 없다고 돈 들고 가서 주면 안 되고, 빵을 못 먹는다고 빵을 가지고 내가 도와준다고 가져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 못 살고 있는 현장에 내가 그쪽에 가서 조금이라도 살피고 깊이를 알라 그러면 현장에 가서 놀아주면서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치,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좀 사들고 가고, 이래가 내가 현장에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개를 지금 어떻게 지금 살고 성품들이 어떻게 갖고 이렇게 사는가, 뭐 생각이 어떤가, 너무 이렇게 그런 게 모질라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현장을 가보고 있는 건데, 그걸 돈을 들고 빵을 들고 뭐 이렇게다가 집지 준다 그러고, 저렇게 사는 사람은 집을 갖다가 되게 잘 살게 지져불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집을 못 줘서 그렇게 해놨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살필 줄 아는 기업. 이제 앞으로는 정부가 이 사회를 살피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앞으로 이 사회를 살펴서 기업이 할 일을 찾아가지고 함으로써의 정부가 할 일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어도 되고, 기업이 해야 됩니다. 기업이 이 나라의 책임자들이에요. 요거 말을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공인이죠. 근데 이분이 간접 공인이에요. 국민한테 월급 받으면서 있는 이게는 내가 성장해야 되는 자리 간접 공인. 아직 완전 공인이 아니에요. 그럼 장관은 간접 공인, 월급 받는 사람. 간접 공인. 그러면, 우리가, 그저 뭐 총리는 간접 공인.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업의 총수는 완전 공인, 직접 공인이라고 해요. 직접 공인. 그게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든 요거는 완전 공인. 기업인은 다 공인이에요. 완전 공인. 그러니까 직접 공인이라. 국민하고 바로 연결되는 공인.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지금,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월급 받는 분 있죠? 이건 간접 공인. 사장님은 직접 공인. 그러면 어떻게 돼? 커피숍의 사장님 있죠? 당신은 직접 공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무리 높은들, 간접 공인인데 당신은 직접 공인이라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공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자질을 갖추어서 세상에 공인을 나와야지. 그러면 시장에 저 칼치 파는 할머니 뭐 같아요? 직접 공인이에요. 칼치 파는 할머니도 직접 공인인데, 장관도 간접 공인이라니까. 당신은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이 조직에 들어가 갖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당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리예요. 이걸 크게 좀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직접 공인들이 지금 공인 역할을 안 하고 사적으로 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을 바르게 해야 돼. 시장에 가갖고 할머니가 저쪽에 앉아가 채소 팔잖아요. 딱 가다가 딱 쳐다봐. 직접 공인님, 요래 돼야 돼. 참. 그러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직접 공인 아니에요. 간접 공인이에요. 당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 성장하는 자리지. 그건 네 멋대로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이제 칼집 하는 할머니는 지 멋대로 해도 돼요. 걷고 싶으면 지금 당장 걷어도 되고, 이거 만지지 마. 이래 해도 되고. 왜? 직접 공인이니까. 내 법을 가지고 있다, 내 법. 아이고, 참말로. 공무원은 자기 법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대로 해가면서 내가 공부하는 자리지. 미나리 장사하는 분이 내 법을 가지고 있다니까. 들썩거리지 마세요.
그는 얼마입니다. 이러고 내한테 말 잘하죠. 공짜로 가져가세요. 공직에서 그 자리에 하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게. 간접 공인은 그게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밌게 좀 공부하면서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인가, 이 사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돼. 독일, 영국,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이 주 4일제 시대를 위한 실험에 속속 나서는 가운데 주 6일제를 도입한 그리스의 새 노동법이 전 세계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정부는 주 6일제 도입에 대해 근로자들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지불과 고용주들에게는 새로운 채용 없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추가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고용 절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스승님, 주 4일제 근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주 6일제 근무에 대한 그리스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지혜의 말씀을 청하옵니다. 예. 그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 4일 내시면 좋겠다고. 자꾸 내려가는데, 주 4일하고 돈 작게 주도 4일 할게요가 아니에요. 돈은 그대로 주고 4일만 일 시키라. 그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쪽에는 그런 거 해본 거죠. 해보다가 보니까 나라 망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 올라가더라도 정부에서는 주 6일제를 하지만 그거는 기업들하고 우리가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가 하라는 거죠. 요렇게 하는 거고, 만일에 거기에서 그리스에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5일 하다가 4일 하려고 하다가 자꾸 어려워지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찾아야 돼요. 국민들이 여가를 지내면서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일만 자꾸 하면 안 되지, 국민들이. 이 국가가 질이 높아졌다는 건 국민들이 일만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 자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수입이 작은 거죠. 그럼 수입을 작게 갈라먹으면 아주 질 좋은 국가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에 앞으로 지금 주 5일제, 주 4일제 다 풀어야 됩니다. 주 5일제, 주 4일제라고 못을 박는 것은 이거는 사회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바르게 잡아주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전부 다 연구원 체제로 가면 주 2일만 해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주 이틀만 나와도 되고 일주일 정도로 안 나와도 돼. 연구원 체제로 가버리면. 내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시간 안에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인들이면 지식인들은 노무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노무자가 아니고 연구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름만 바르게 잘 정해주고 연구원이 무엇이라는 걸 바르게 가르치고 요거만 딱 하고 나면 주 6일 안 해도 되고 5일 안 해도 되고 4일 안 해도 돼. 3일만 해도 많은 이게 질량으로 일을 해낸단 말이죠. 이게 이름을 높여줘야 되는데 노동자라는 이름을 놔두고 노동자가 뭐냐 하면요, 최고이기 제일 바뀌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노동자는 현대판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그걸 싸웠느냐면요, 하느님이 하고 정부하고 싸울 때가 있었고 관료들하고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하루는 쉬게 해달라 그래 놓고 그거는 이제 종교 조직에서 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일을 시키 먹는데 노예처럼 부리먹으니까 하루를 시간을 일 안 하는 날을 만들었다. 이게 만드는 게 하느님이 일주일에 하루 쉬라 했다고 한 거예요. 그 쉬라 해놓고 쉬게 해줘야 되는데 이날은 전부 다 예배 보러 오라는 거죠. 이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준 게 아니고 묶어버리게다가 그게 일요일 하루 쉬는 날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날이다. 그래서 전부 다 교회에 나오라고, 성당에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 그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노동자들은 원래가 내가 노동을 해갖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 노동해가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동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기에 이제 성장을 할 때 요때가 언제까지 노동자가 되냐? 30% 성장할 때, 여기 성장기가 100%로 나왔을 때 성장기에서 30%까지 올라올 때는 노동자 맞습니다. 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힘드니까 먹고 살려고 돈 벌러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30% 이상이 되면 노동자에서 벗어나야 되는, 노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50%가 되니까 노예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고 요래. 그게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60%가 되니까 이제 연구원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안 바뀐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은 100% 이게 성장기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100% 전부 다 연구원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질이 좋은 사람들이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고 이 지식을 갖춘 거 갖고도 연구하는 사람, 이 사회를 보고 연구하는 사람, 또 이 사회를 보면서 뭐 기업도 바르게 운영하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 무슨 우리가 거래처도 바르게 거래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기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 전부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연구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인류 연구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태어나면 거기에는 인류 연구소고, 홍익인간들이 인류에 태어나서 30억 인구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 자라게 하는 게 홍익인간들이고, 3천만 동포를 남겨놓고 이분들이 자식을 낳아가고 키우는 게 홍익인간 지도자들. 지도자는 인류의 일당 100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기가 딱 끝나니까 인류는 70억 시대, 70억 안팎에 되는 시대, 70%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70%는 우리가 성장이 끝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30%는 진화가 끝나는 시대, 70%는 성장이 끝나는 시대. 이렇게 해갖고 이제는 성장이 끝나시면 뭘 하냐? 이 사회 공인이 되고 책임자가 돼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사회를 위해서 사는 게 아직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서만 사니까, 사적으로 사니까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공인은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게 전부 다 100% 연구원이 돼가 있어야 돼. 지금 연구원이 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유를 많이 가진다. 노동자가 되면 자유가 없어요. 노예가 되면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빵 요만큼 줘놔놓고 빵 10개를 벌도록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많이 가져가지. 그렇게 안 하면 몽디를 떠고 때려야지, 이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당신들이 30%를 가져가면 70%는 남겨줘야 된다. 그럼 당신은 70% 가져가면 뭐 하냐 이거지. 사회에 우리가 활동하는데, 일을 하는데 써야 된다. 여기 합의를 본 게 지금 노동자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노예는 우리가 너를 빵 1개 주고 빵 30개를 우리가 착취하던 데에서 노예가 좀 질이 높아지니까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빵 3개는 네가 먹고 7개는 들어와야 된다. 이런데 이제 7개 안 들어오고 3개만큼 일만 해. 그럼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회사 망하게? 요래가 노예가 돼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그리스. 옛날에 참 우리가 선망하던 나라죠. 우리 잘할 때.
그래서 가면 대단했죠. 근데 거기서 많이 놀면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국가 운영이 안 돼요. 거기서 하는 기업은 전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4일 해도 됐고 3일 해도 되는데 그게 영구원으로 바뀌어 체제가 정리가 됐으면 그 출근하고 일을 하는 거는 3일이면 적당해요. 대한민국의 영구원 체제로 가면 근무하는 건 3일 해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어디서 당신들이 활동을 하냐? 낚시 가갖고 또 활동하고. 여름에는 이렇게 물가에 가갖고 이렇게 뭐 자리 깔아놓고 활동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서 뭐네? 그렇게 그런 거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연구하니까 지금 연구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수준이 낮아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연구소에서 저쪽에 막 불 펴놓고 이래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적어야 돼. 이게 연구인 줄 알아요. 그 일이에요, 일.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 별을 쳐다보고 생각하는 게 연구입니다. 별을 쳐다보고 우리 요새 여름에 좋잖아요. 이게 휴가 때. 그럼 자리 하나 가져가갖고 모래사장에다 다 깔아놓고 밤에 탁 해갖고 이래 별을 쳐다보면 바다가 출렁출렁출렁 이거 쳐다보면 연구하는 거예요. 지적인 연구. 이래가 우리 동료들이 같이 가갖고 대화하는 게 연구예요. 이게 불 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깎아갖고 막 이렇게 맷돌을 재고 이건 연구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런 것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게 공책을 뭐라고 하나 이게 적는 거 이런 거 이거 고급 말이 있던데. 이런 걸 가져왔고 저쪽에 숲에 가서 다 이렇게 자리 펴놓고 소빵 이런 거 좀 먹고 이렇게 와인도 한 잔 먹으면서 자꾸 적어서 하면 이게 지금 연구하면서 정리해 놓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기계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못 들고 나오니까 그런데 나가서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다시 이렇게 해보는 이런 거는 3일만 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날짜를 갖다가 우리 연구원들의 수준에 따라서 3일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틀 나오고 어떤 분은 3일 나오고 저거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럼 왜 그걸 우리가 질이 낮은 일을 하니까 며칠 더 하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을 높은 일을 하면 나중에 여기서 콘텐츠가 나온다든지 문화 콘텐츠가 나온다든지 이 사회에 기술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주 지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회사의 경제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 거를 창출을 하는 아주 질 높은 그러한 국민이 되면서 연구를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그렇게 그리스는 그렇게 못했던 거지. 일하는 거를 며칠 하도록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일하는 거는 6일 해야 돼요. 6일. 대한민국 5일 하잖아요. 이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일을 하려면 6일하고 연구하려면 4일하고 더 연구하려면 3일하고 요걸 갖다가 체제를 그렇게 해갖고 기업인한테 맡겨가지고 같이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해야지. 나라가 며칠 해야 된다, 몇 시간 해야 된다, 더 시키면 벌금을 매긴다, 뭐 더 시키면 죄를 이 공산국가예요? 여기가? 아주 질 좋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인류, 그죠? 이 세계 인류 연구소가 해동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여기 어떻게 노무자, 노동자, 노예가 있어가 되는가? 그래서 인류 사회가 대한민국을 따라하자. 이러면서 막 오도록 만들어야지.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그래갖고 인류의 삶이 지적으로 가겠고 요런 거를 이끌어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지.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를 이끌 것이야? 몇 시간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없애고 서로가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야 돼. 우리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딱 붙이고 몇 시간 해야 된다 하니까 시간 땅 때리면 그냥 다 놓고 나가버리고. 그게 근성이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내가 할 일을 하는데 시간 됐다고 나가는 게 어디서? 시간이 돼도 먼저가 내 거 할 일 덜 끝났어 이러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해야지. 그게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응?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지금 사회를 연구하는 거는 인류 사회가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소질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재단 같은 걸 열어갖고 잘 이렇게 꺼내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가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도 받쳐주니까 그런 연구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는 제일연구소가 있다 그래갖고 진짜 제일인 줄 알았더니 그건 뭐 제일이 아니더만. 이 사회가 필요한 거를 해줘야 제일이지. 저거 그냥 저 물건 팔아먹는 아이템 개발하는 데가 그 제일이면 그건 제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삼성은 원래 삼성이 아니고 제일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시대가 되니까 그 제일그룹 안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생산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시대가 되니까 이게 지금 전자 뭐 이런 게 입주게 되니까 전자가 지금 우리 이병철 회장 그 그룹인 줄 알지만 이병철 회장은 원래 제일그룹이에요. 제일 저 잘 알죠? 제일제당, 제일모직, 제일로 다 큰 거예요 이게. 이게 한 가지만 딱 꺼내갖고 이걸 다 채보고 지금 이래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도 조금 알아야 되고, 1대들이 노력을 한 게 뭔지, 2대가 뭐를 하셨는지, 3대 지금 우리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정리를 좀 해요. 인구 감소와 지방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와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발전상을 보게 된 기회가 주어져서 자연과 스승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자 궁금한 것은 지방에서 인구 감소가 빠르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면서도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또 건설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 수도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 상황에서 지방은 어떻게 발전되고 인구 분산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미국에서 들어오셨죠? 미국 오래 계셨지? 한국이 지금 일어나는 원리를 잘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놓으면 어디로 보내래? 제주도 보내라고 다 알죠? 사람을 놓으면 어디로 보내라고? 서울로. 그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되죠? 시골 저 시골에는 말을 미기고 말 키우는 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은 질이 높아지면 가는 데예요. 지금 현재로 서울 살면서 힘이 들잖아요. 서울 살 만큼 질을 지금 높이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서울이 시간이 가면서 엄청난 질량을 쏟아내는 그러한 자리의 명당이 서울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에서 에너지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서울이라는 명당이. 그러면 어느 만큼 다르냐? 인재들이 전부 다 와도 품을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데가 서울이에요. 근데 여기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발복을 하는데 여기에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내 조금은 견디겠다. 이러면 그 조금 견딜 만큼 살아요, 이게.
그렇게 질량마다에 다 서울에 사는데 내 삶이 다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서울의 에너지는 지멋대로 질량이 나오는 거냐? 정확한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시골에서 그러면 왜 자꾸 인구가 줄어드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너 전부 다 서울 가라고 쫓아 보낸 거예요. 그 동생도 조금 질이 높으면 서울 가. 이게 질이 조금 자꾸 높아지니까 서울, 경기도 이런 데로 다 보내고 광역시로 보내고 시골에 있으면 시골에 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만한 지금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할 때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썼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시골에 넣으면 다 무식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을 한 자리가 시골입니다. 우리 동생도 우리 아들도 조금 질량 높게 만들어갖고 질량이 있으면 전부 다 도시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자리가 시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시골에 요새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실패한 사람이 시골로 다시 들어가요. 이제 이대로 놔두면 많이 들어가요. 내가 직장 다니다가 직장이 이제 퇴직을 한다든지 명퇴를 받아서 그래 할 게 없어. 여기서 내가 뭐 이겨내지를 못해. 그러면 시골에 가서 농사라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실패한 사람이 가는 데예요. 지금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미국에는 더 훌륭하게 성장하러 간대요. 근데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야지 왜 시골에 가서 자리 잡으려고 둘러본다든지 하면 완전히 실패하고 그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에는 지금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식은 갖췄고 서울이나 무슨 대도시에서는 내가 못 견디지만 시골에 가면 힘이 있어요. 이게 시골에 지금 옛날 방법으로 농사 짓는 거를 조금 배운 사람이니까 이걸 뒤틀어 가지고 다르게 농사를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도 기업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골이 전부 다 농사가 기업형으로 다 바뀌어요, 앞으로. 얼만큼? 30%. 농사를 짓는 방법이 기업형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 이름이 있는데 뭐 하우스를 아주 돈들이가 잘 지갖고 수중 재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염이 없는 그 채소를 만든다든지 감자를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산성 땅이 아닌 데서 지금 감자를 생산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배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시골이. 그 지금 변화기란 말이죠. 이게 변화기. 전부 다 도시로 가갖고 성장을 하게끔 자식들을 다 키워내고 형제들 키워내갖고 거기에서 견디기가 힘든 사람들이 와서 시골에 농사 짓는 법이 바뀌는. 그래갖고 하우스 농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는 시스템 농사를 이런 걸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생활보다 훨씬 나은 거죠. 서울에는 내가 못 견디고 사람한테 치이가 못 견디겠다 이거죠. 그리고 경쟁에 치이갖고 못 견디겠다. 왜? 서울에 실력자가 너무 많이 왔어. 경쟁에 내가 자꾸 밀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지금 요일이 정확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정확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시골 일을 우습게 보면 거기에서도 못 견뎌요. 거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시골 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전부 다 성공하는 데입니다. 지식인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앞으로는 무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골의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자식들이 다시 지식을 갖춰갖고 우리한테 오면
여기에 우리처럼 농사를 안 짓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농사를 지어가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뀌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사람 많이 갑니다, 앞으로.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 감자 심어와 땅에서 감자 캘라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더 연구해갖고 그는 한 농사를 지으러 가요.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대한민국은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 그래서 대한민국을 물러받고 여기에 이게 애국가도 물러받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해놓은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만세해야 되는 거예요. 만세. 이제 만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의 운용 시대에 대한민국 만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생하면서 다 컸어, 고생하며. 이게, 이때까지 그러면 이제 고생하고 다 크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헤매고, 조금 힘든데요? 조금만 더 있어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너무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테니까 그때 다 동참을 해야지 일도 안 만들어 놨는데 앞장서 갖고 해 뿌리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아주 즐거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국민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살만한 세상인데 내가 어려워진다? 절대 그렇게 안 만들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